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뭐 주저리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또 환율 있잖아요. 환율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미국 주식 사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환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달러 기반으로 해서 원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에 얼마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뭐 1338원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달러당 원화로 계산을 해서 얼마인지 이게 환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제 구독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환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돼요. 지금 매수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분은 환율과 관계없이 바로바로 환전해서 투자하시나요? 저는 예스라고 합니다. 저는 환율과 관계없이 그냥 바로바로 환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환율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는 일단은 그냥 제 기본적인 투자 철학에서는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어차피 환율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장기로 봤을 때는 어차피 평균이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변동이 있더라도 어차피 쌀 때 하거나 비쌀 때 하거나 이렇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차라리 주식이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 놓는 게 좋다. ETF나 미국 주식 ETF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장기로 하기 때문에 환율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길게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환율을 이렇게 걱정하냐면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게 해외 주식이나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ETF 이런 걸 투자하기 때문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이런 게 달러 기반이거든요. 달러로 몇 달러 이거를 원화가 아니라서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환율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고요. 왜냐? 우리가 소득을 버는 거는 원화 기반으로 원화를 받잖아요. 원화를 받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달러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QQQ, TQQQ, 스파이, 뭐 SOXX, 속슬, SCHD, 슈드 뭐 이런 게 다 달러로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따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환율 투자할 때 ETF 중에 국내 상장 ETF 중에는 환 노출형이랑 환 해지형이 있잖아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환 노출형은 환율 변화에 그냥 즉각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는 거고 환 해지는 그냥 환율 변화, 환 노출이 없는 겁니다. 환율 변화해도 그냥 가격은 그대로인 거. 네. 그래서 이게 뭐 장단점이 있을 텐데 환 해지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 환 해지는 있잖아요. 환율을 잡아 놓아야 하니까 그 선물을 잡아 놔야 됩니다. 환율 그 선물을 잡아 놔야 되니까 수수료가 더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단점이거든요. 물론 내가 뭐 비쌀 때는 환해지로 샀다가 아닐 때는 환해지 아니었다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굳이 우리는 장기로 하니까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 차라리 수수료가 더 안 들어가는 환 노출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테크탑10은 환 노출형이고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H가 붙어 있어서 이거는 해지형이다. 환 해지형이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 해지형인지 뒤에 H가 붙어 있으면은 해지거든요. 안 붙어 있으면 환 노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환율 변동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몰라요. 저 미국 팡플러스는 이게 애초에 투자하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좋기 때문에 환 해지라도 그냥 투자를 하는 거고 미국 테크 탑10은 그냥 환 노출형이어서 모르겠어. 이게 미국 테크 탑10 이 종목 뭐 ETF가 해지형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노출형으로 웬만하면 노출형이 있으면은 노출형을 하는 게 더 좋다. 왜냐?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 변동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환 해지는 환율을 잡아놔야 되니까 그 환율 선물 뭐라 하지? 외환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선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의 장기적인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의 뭐 장기적인 예상은 뭐 홍 박사님도 뭐 잘 하시고 다른 분들 뭐 김 박사, 홍 박사님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환율이란 게 우리가 쭉 보면은 1980년도에는 뭐 이렇게 600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IMF 때 확 튀었잖아요. 1900원까지 튀었나? 튀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뭐 박스권이라고 하면 박스권이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우리가 IMF 그 다음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때 환율이 튀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또 경제 위기가 오면 환율이 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환율을 뭐 이렇게 위아래로 등락을 하는데 그냥 뭐 이럴 때 계속 사면은 어차피 평균은 맞춰지는 거고 어차피 장기로 가면은 환율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왜 환 노출령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는 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환율이 급등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존 버나드야.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한번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봐라.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참 문제예요. 부동산 쪽으로 노후 자산도 뭐 부동산이 70% 그다음에 뭐 금융자산은 뭐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취약하지가 않거든요. 일본조차도 60이 예금이랑 현금이고 예금 현금 뭐 주식이고 46대 4 비율로 부동산이 한 4 내지 3 이 정도 40에서 30%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뭐 60에서 70%가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맨날 뭐 정책들도 보면은 부동산을 악착같이 그 아파트 가격을 악착같이 지켜주려고 뭐 이런 GTX까지 막 들먹이면서 수도권도 뭐 미달이 속출했는데도 GTX로 막 계속 또 언제 끝까지 서울로 뭐 다 이제 끝까지 서울을 사수하려고 다른 지방 도시들을 다 써버리는 거죠. 불쏘시개를 써서 서울을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도 또 이것도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거 유지하려고 하면 이거 나중에 제가 이거 또 자세하게 할 건데 유지하려고 하면은 유지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거를 굳이 하려고 한다. 이거 참 문제인데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영상 꼭 봐주시고요. 부동산을 지금 이제는 경제에 맡겨서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서 폭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지도 않고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뭐 미친 대출 있잖아요. 50년 뭐 장기 대출 주담대 뭐 그거를 50살, 60살한테도 판다고 하고 지금 제가 30대인데 50년 주담대를 받으면은 대체 몇 살까지 살라는 건지 몇 살까지 일을 하라는 건지 참. 그리고 이렇게 30에서 80대까지 꾸준하게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이 있나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그런 것도 없는데 나 몰라. 부동산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런 정책으로 밀고 나가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그런 인구 그런 것 때문에 인구가 영향을 받는 거죠. 부동산이 너무 높아 버리니까 결국은 결혼 포기. 그러니까 일단 결혼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젊은 층들이 결혼 포기, 출산 포기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아동 인구가 10년 내 200만 명 줄어 올해 700만 명 선 무너진다. 저출산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20대 인구가 70대 인구보다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점점 우리나라 경제는 탄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주민등록 기준 출생 등록 추이 보면은 23년에 이거 뭐 보면 23만 명으로 또 줄어들었어요. 30만 명에서 급격하게 이제는 인구가 줄어든다. 그리고 20년부터는 이제 인구가 이제 아예 줄어드는 거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인구가 이제는 소멸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20년부터 지금 4년 연속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OECD 기준에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전망을 보면은 2060년에 89.74 프로가 노령 인구가 된다. 미쳤죠. 진짜 이렇게 엄청나진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보세요. 80년도에는 8.16이었어요. 노령 인구가. 근데 이때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노령 인구가 별로 없고 생산 가능 인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이제 이후부터 30년부터는 아킬레스건이 걸리는 거죠. 걸리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복지 비용, 조세 증가,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 감소. 그래서 경기 침체와 소비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기가 예전에는 계속 확장이 되면서 부동산도 오르고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부동산 그거 사면은 무조건 올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저출산으로 생산인구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끌족들은 지금 높은 금리에
소비 여력도 없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만 들고 있으니까 또 소비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의 미래는 좋지 않다. 왜냐? 이제 부동산 사줄 신규 호구들이라고 하거든요. 신규 이런 고객들도 없습니다. 왜냐? 지금 30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20대가 70대보다 인구가 적다는데, 대체 60대, 70대 분들의 이 자산인 이 부동산을 누가 20, 30대가 사줄 사람이 있을까? 이제는 앞으로 없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뭐 가계부채나 이런 원화 대비해서 이 찍혀진 부채를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화량을 증대하겠죠. 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정책을 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량을 증대하면은 결국은 원화 가치가 이제 계속 급격하게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면은 부동산 가격은 방어되겠죠. 원화 기반으로 하면 1억짜리가 계속 원화를 찍어내면 뭐 2억, 3억 되겠죠. 원화 가치가 계속 똥값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폭등할 것이고 환율도 폭등할 겁니다. 왜냐? 통화량을 찍어내니까 뭐 예전에는 1달러 가치가 뭐 1,300원이었는데 이제 계속 찍어내면은 1,400원, 1,500원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환율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미국 주식을 꾸준히 장기로 모으되 환 노출로 모아라. 왜냐? 이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환율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망할 확률이 많겠어요? 미국이 망할 확률이 많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환율은 여러분들 저는 노출령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폭등할 것이니까 그냥 미국 주식 한 노출령으로 사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이 내려올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아질 겁니다. 내수 시장도 축소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축소되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계속 따라오고 있죠. 중국 제조업이 계속 따라오면서 한국의 이런 뭐 제조업 경쟁 능력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인프라나 이런 것도 점점 노후화 될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한국이 만약에 주식이라고 하면은 지금 에코프로처럼 지금 뭐 150만 원 정점입니다. 거의 150만 원 정점인데, 몰라요. 150만 원이 아닐 수도 있고 뭐 100만 원인데 한 번 더 가서 150만까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이 정도 지점인데 이렇게 왔다가 결국은 내려오는 게 거의 확정이다. 이대로 가면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뭐 외국인 노동자 데려온다 뭐 이런 말도 많지만 그것도 한계가 다분하다. 왜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엘리트가 돼서 높은 층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래를 깔아줘야 되는데 얘네들도 쌈박하게 와서 돈 벌고 자기네 나라 가는 게 목표지,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한 구성원이 돼서 그렇게 해줄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내려갈 일이 거의 99.9%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노출형으로 사라. 결론은 환율 폭등할 거고 한 노출형으로 미국 주식을 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한강뷰가 보이는 뭐 아파트나 아니면은 뭐 강남의 빌딩 뭐 이런 거를 나중에 살 수도 있다. 왜냐? 아무도 안 살 거니까, 강남의 빌딩은.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꼭 장기로 환 노출형으로 ETF나 미국 주식 모아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ETF들 뭐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게 연금저축으로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이 ETF들은 연금저축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세액 공제까지 덤으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환 노출형으로 하셔서 또 이제 환 노출에 대한 이런 환차익이죠. 환차익도 얻어 가셔라. 아니면 뭐 세배 레버리지나 아니면 미국 주식 직투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달러로 하는 거니까 환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환율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미국 주식 ETF 그냥 사세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런 경제 상황이나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밝지가 않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달러를 뛰어넘을 거라고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뭐 추세로 봤을 때 환율은 더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노출형으로 무조건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아까 환 해지는 또 수수료가 또 많이 든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거 잘 따져보시고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라면 환 노출로 그냥 미국 주식 꾸준히 장기로 가져가겠다. 감사합니다.